네, 신라젠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라젠은 이제 그동안 차트가 계속 내려갔지. 얼마나 내려갔냐? 계속 내려갔다. 6,721원이었는데 추세가 계속 빠지네. 현재는 약세 추세래요. 수급도 뭐 그렇게 들어온 것 같진 않고, 그치? 현 2,340원 정도? 6,721원. 여기서 약 올라가려면은 200%짜리다. 아니 180%짜리. 180%짜리네요. 현재 여기서는 좀 밀리고 있네.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됐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올라온 거지.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좀 약세다, 그치? 돌린 게 있어 보이지 않고, 그치? 현재로서는 아직은 약세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한 2,900원 정도? 약 2,900원 정도 올라오면 약간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치? 지금 아직은 약하죠? 차트가. 그치? 내려왔대요. 차트가 아직 매우 약하네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여기 지나야 되잖아.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 못해도 2,900원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차트의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하네요. 뭐 차트는 차트이고 차트는 그냥 요 정도만 보고 신라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이오 종목이 워낙 좀 이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명확한 게 없죠. 바이오 쪽은. 근데 이제 뭔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거 계약 체결되고 그다음에 임상 성공했다는 소식 나오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그러죠. 근데 그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좀 힘듭니다. 그쵸? 신라젠도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패스백도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패스백 이런 거 중요하고 GEB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그다음에 발 0891, 뭐 이런 거 있죠. 파이프라인에. 그리고 뭐 매출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근데 뭐 이거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신라젠 뭐 하는 회사인지.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한 혁신적인 암 치료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패사백에 그다음에 BAR0891, 그다음에 GB 등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신약 개발 진행 중. 아직 매출 규모는 작고 적자가 지속되지만 연구 개발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신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과제는 임상 연구 성과와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공. 투자 시 고려할 점,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단기 실적보다는 임상 결과 및 파이프라인 성과가 중요하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 이전 성과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상 2상, 3상 성공 여부에 따라 상업화 가능성이 달라질 것. 근데 기본적인 이야기긴 하죠. 뭐 다 그렇죠.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것 따라서 뭐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신라젠은 이제 기술 이전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죠. 사업의 방향성이.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 제약바이오 쪽은 네, 대부분 똑같습니다. 거의. 다만 좀 다른 게 파이프라인의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이 좀 다른 것뿐인 거지. 어, 최근에 나온 기사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나온 소식. 신라젠 국내 제약사 인수, 실사 적격 판정.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신라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워낙 그 아시잖아요. 뭐 종목 분석하는 게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만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신라젠 국내 제약사 인수, 실사 적격 판정, 본계약 체결 임박. 정관 변경 없이 합병 가능, 추가 M&A 가능성도 열려있다. 신라젠이 국내 소형 제약사 A사, 제약사래. A사 인수 실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며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는 법률, 회계, 사업성 등 주요 3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적, 재무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면 하여튼 한 3월 중순? 네. 3월 중순 본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월 중순쯤에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소형 제약사래요. 신라젠 국내 제약사 인수 실사 결과 인수 적격 판정 및 주요 평가 요소. 국내 유명 로펌 및 회계법인 참여했다. 국내 대형 제약사 출신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사단 구성. 실사평가 항목, 법률, 회계, 사업성. 법률, 중대한 법적 이슈 없음, 회계, 재무 건전성 확인, 회계상 문제 없음. 사업성, 매출, 이익률 지속 가능. 연구개발 지원 가능성. 핵심 평가 포인트. A사의 매출 및 이익률이 지속 가능하며 신라젠의 병원 인프라와 결합 시 실적 확대 가능. A사가 보유한 개량 신약 파이프라인이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 연구 개발비 지원 가능성 높다. 본 계약 체결 전망, 큰 틀에서는 합의 완료, 본 계약은 2-3주 내 체결 가능성이 있다. 신라젠과 A사 간의 주요 합의사항, 초기 단계부터 인수합병, 논의 지속. 판매자 A사는 즉시 현금 확보 필요, 신라젠의 매출 수익성 확보 목적. 실사 종료 후 별다른 지연 요소 없이 계약 진행 중. 본 계약 체결 예상 시점, 실사 완료 후 후속 조치 진행 중. 계약 절차는 2-3주가량 소요될 예정. 3월 중순 계약 완료 예상. 법적 문제 없이 인수 후 합병 가능. 일부 시장에서는 신라젠이 A사 인수 후 합병을 위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 그러나 신라젠 정관에 이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유통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정관 변경 없이도 합병이 가능. A사의 매출을 신라젠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하려면 합병 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태이며 합병 절차는 시장에 공개될 예정. 제약사 외에 높은 이익률을 가진 화장품 업체도 접촉하고 있다. 추가 합병 인수 가능성. 이번 인수는 비교적 소규모 거래로 향후 추가 M&A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신라젠과 높은 이익률을 보유한 화장품 업체가 접촉 중에 있다. 신라젠의 공식 입장. A사 인수가 확정되면 매출을 온전히 신라젠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 추가 M&A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시장에 공개할 것이다. 신라젠의 국내 소형 제약사 A사 인수 실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며 본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정관 변경 없이 합병 가능하며 신라젠의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적 확대 기대. 추가 M&A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신라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3월 중순 본 계약 체결 여부 및 추가적인 M&A 논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소식이죠. 그래도 한번 좀 이야기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신라제닐이라는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인수를 하는 쪽보다는 인수를 받는 쪽, 인수를 당하는 쪽의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해당 회사가 상장된 회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라젠의 주가는 좀 떨어지죠. 왜냐면 이제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인수할 때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신라젠의 어떤 보완될 부분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좀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요번에 하는 것도 아까 목적 있었잖아요. 신라젠이 이번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신라젠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A사 인수 확정되면 매출이 온전히 신라젠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있잖아. 네, 판매사 A사는 즉시 현금이 필요하고 신라젠은 매출 수익성 확보가 목적이다. 요게 목적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런 매출 수익성 뭔가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 좋긴 하겠죠. 특히 이제 수익성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인수하는 회사들 보니까는 처음에는 수익성이 나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니까 매출은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신라젠에게는 긍정적.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상장 폐지 안 되는 관점에서는 뭐 좋은 어떤 경영의 일환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요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M&A가 이거 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신라젠에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신라젠은 요 정도만 좀 이야기할까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더 이야기할 거 있긴 있는데 이 정도만 이야기하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상 관련된 거. 근데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 신라젠 뭐 급등했다는 이유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인수합병 이야기했고 아마 요거가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좀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상이에요. 신라젠의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및 예상 일정. 신라젠은 현재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이며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BAL0891나 고형암 치료제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후보 물질로 올해 임상 진행 상황과 몇 월쯤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요건 아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의 BAL0891나 가장 뭐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죠. 적응증은 치료 대상은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고형암. 임상 단계는 임상 일상 진행 중. 진행 현황 2024년 초 임상 개시. 그 다음에 예상 결과 발표 시점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에 아마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좀 이건 추정이에요. 예, 확정은 아니고 추정. 근데 2분기하고 3분기라고 한다면 뭐 지금이 3월 달이니까 2분기면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4월에서 5, 7, 8, 9. 4월에서 9월 사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뭐 6월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좀 있긴 하겠죠. 만약에 뭐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부양되긴 하겠죠. 뭐 그거 말고라도 또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BAL이니까. 네, 그래서 현재 BAL 0891가 가장 앞서 있으며 2025년 중반 2분기에서 3분기의 중간 임상 데이터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신라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BAL 0891가 가장 먼저 임상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고 2025년 중반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요거 뭐 일정 좀 체크하시면 좀 되겠죠? 네, 여기 써 있네. 2025년 2분기에 4월에서 6월 임상 일상 중간 분석 발표 가능 추정이에요. 2025년 3분기에 7월에서 9월 추가 데이터 발표 및 이상 진입 여부 검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3월에서 9월 요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임상 일상 빠르면은 뭐 임상 일상의 중간 결과 발표는 2025년 4월에서 6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데이터 공개될 수 있다.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약을 좀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런 임상 결과 단계별 그것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재료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한번 체크해봐서 근데 요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이렇게 예상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신라젠에 대해서 이슈 언급해드렸고 재무는 그래도 최근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계략적인 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볼 때 어떤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일정 그것이 아무래도 뭐 가장 핵심이긴 하겠죠. 투자금 운영하시는 데서.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M&A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뭐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라젠은 요 정도 볼까요? 네, 요 정도에서 끊죠. 항상 종목 분석은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범위 내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 범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